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기초이론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6강을 했고요. 마지막 3강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바로 기본제 강의가 들어갑니다. 기본서로.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프린트를 가져가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기본서가 배부가 되면 그 기본서를 가지고 정규적 이제 정상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오늘 여기는 안 왔는데 아래쪽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막 쌓여가지고 차들이 막 그렇던데. 그래서 11월 때 행사가 많죠. 그죠? 뭐 수능도 끝났고 이제 그죠? 또 뭐 주부들은 이제 김장도 해야 되고 그죠? 김장이 큰 문제입니다. 그죠? 저희도 시골에서 김장하는데 한 150포기 정도 하거든요. 시골에 저희 집에서 형제들끼리 나눠 먹는데 그죠? 200포기 하다가 이제 어머니 힘드시다가 이제 150포기 줄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죠. 그죠? 저도 뭐 갔다가 했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죠? 이래저래 그죠? 11월, 12월에 참 공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행사도 많고 12월 달에 또 여러 가지 뭐 막년에 뭐냐 해가지고 또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테마 5죠? 세율 파트입니다. 뭐 1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페이지수가 그죠? 5번 세율. 지난주에 과세 표준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세율 파트를 갈 건데 이 세율 파트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과표도 중요하고 지금 여기 하게 되는 세율 파트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세율 파트가 시험에 2011년도 개정된 이후로 계속 나오다가 올해만 시험이 안 났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거의 내년에 또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얘는 뭐 취득세만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는 거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온 편은 아닙니다. 작년에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작년에 그죠? 세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 되는 것은 취득세 그리고 보조적으로 재산세 정도만 잘 중요하시면 되고 양도세는 근데 뭐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관계없이 이건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실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필드 나가시면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그죠? 거의 대부분 세율만 세금만 물어보죠. 나가면 뭐 공부할 때는 뭐 얘가 좀 과목이 그런데 나가면 거의 세금에 관계된 것만 물어봅니다. 뭐 본인들이 이제 생각해보면 되죠. 내가 만약 땅을 뭐 사고 판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사고 판다 그러면 공인 중개사 사무실 가서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세금 관계거든요. 그죠? 특히나 양도세 아니면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양도세 같은 경우 세율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취득세 세율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취득세 파트는요.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세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표준 세율이 있고 뭐 있다? 그다음에 중과 세율이 있고 그다음에 특례 세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파트에서 세율 파트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세율은 그죠? 세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대답해도 모릅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로 샀어요. 아파트를. 그죠? 그럼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등기할 때 세금을 뭘 낼까요? 1번 취득세, 2번 등록세, 3번 취등록세. 1번은 취득세, 2번은 등록세, 3번은 취등록세.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뭐라도 찍어야 돼요.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취득세죠. 근데 이제 보면 아직도 보면은 뭐 취등록세 낸다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등록세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뭘 내요? 취득세를 냅니다. 왜? 법이 개정됐죠. 한참 전에.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세율은 이 취득세 세율은 뭐다? 과거의 취득세와 뭐가? 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거다. 그죠? 합해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세법이 2011년 1월 1일에 개정이 됐어요. 2011년 1월 1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010년도까지는 세금을 어떻게 냈다? 취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습니다.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를 따로 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 어떻게 냈어요? 취득세 내고 뭐 그다음에 등록세를 따로 냈다는 얘기죠. 등록세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1억 곱하기
취득세는 2%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1억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어요. 따로 얘는 어떻게? 얘도 1억. 그다음에 얘도 매매를 사면 등록세는 2%였거든요. 그럼 얼마? 얘도 2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부가세를 냈습니다. 부가세. 그러니까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 금액에 농특세 10%를 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0%를 냈습니다. 추가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농특세가 요거의 10%니까 얼마예요? 그죠? 여기에 20만 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얼마? 4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왜 과거에 이렇게 냈으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득세 200만 원 내고 여기 20에서 22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등록세 200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240을 냈죠. 그래서 토탈 얘네들이 얼마를 냈냐면 다 합해서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포함해서 460만 원을 낸 거죠. 그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2010년도까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자, 어차피 니네 부동산 취득하면 어차피 취득세 내고 어차피 본인 앞으로 등기할 거 아니냐.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등기할 거 이거 따로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해서 이 등록세가 이렇게 취득세로 통폐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통폐합돼서 얘가 취득세 이렇게 간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세금 어떻게 계산해? 1억 곱하기 두 개 합해서 얼마? 4%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400만 원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법이 이렇게 바뀐 거죠. 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뭘 내요? 취득세를 냅니다. 등기할 때. 그죠?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등록세가 전체가 다 통폐합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세 전체가 다 통폐합이 됐으면 우리 기본서 받으면 2장에 지방세 2장에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파트에 등록면허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얘는 뭐만 합해진 거냐면 얘는 이것만 부동산 취득과 그죠?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만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전세 들어가시면 전세권 등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권 등기할 때는 걔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죠? 왜? 그럼 부동산을 취득해서가 아니라 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관계가 없단 말이지.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얘네들은 등록세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저당권 설정 등이 뭐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걔는 어디에 남아있다? 그렇죠. 등록세 남아있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면허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면허세.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등록 면허세 해가지고 2장에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뭐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어쨌든 통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따로따로 낼 때와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 낼 때와 그다음에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은 같다 틀리다?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냥 따로따로 내던 걸 그냥 한꺼번에 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각자 2%, 2% 이렇게 내는 걸 어떻게? 한꺼번에 4% 이렇게 바뀐 거죠.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 세율은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된 건데 중요한 것보다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요래서 요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걸 보겠습니다. 표준세율을. 자,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 표준세율은 뭐냐 이거죠. 이제 배우게 되는 표준세율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라 했죠. 자, 매매 등 유상승계죠. 매매 등 일반적 유상 매매인 대표 유상승계인데 대표주의가 매매 같은 거죠. 매매 교환. 얘네들은 세율이 얼마냐면 1000분의 40입니다. 그러니까 4%를 내는 거죠. 근데 농지를 그죠? 농지를 매매를 사면 얘는 3%예요. 그러니까 농지가 저율이죠. 그러니까 같은 건데 농지 사면 3%만 내면 되고 농지 아닌 기타 등등을 사면 전부 다 4%를 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죠? 그럼 얘는 2.8%를 냅니다. 1000분의 28.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뭘 상속받아? 농지를 상속받으면 2.3%를 냅니다.
그럼 상속도 여러분이 만약에 일반 부동산 상속 받으면 등기할 때 취득세 2.8%를 내면 되는데 만약에 뭘 받았으면 농지를 상속 받았을 때는 얼마? 2.3%만 내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를 받으시면 3.5%. 그죠? 근데 얘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를 냅니다. 자, 하나 조심할 게 있죠. 여기서 언뜻 보면 얘 농지가 저율이고 여기도 농지가 저율이죠. 매매 상속은. 그죠? 근데 증여는 농지가 2.8%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 2.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만 2.8%입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무조건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몇 퍼센트를 내야 된다? 예, 3.5%를 내는 3.5%. 그죠? 예,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니까 3.5%를 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 받아도 취득세 내고 상속을 받아도 취득세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나 부동산이 단독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거를 부부 공동 명의 같은 이런 거 한다고 그래요. 중간에. 그럼 이거 단독으로 있다 갑자기 중간에 공동 명의면 좋냐? 아닙니다. 그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왜? 세금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전에 제가 친구한테도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뭐 부동산 가격 한 6억 정도 된대요. 6억. 이걸 갖다가 제 친구 단독으로 돼 있었는데 와이프가 공동 명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려는데 물어보는 거 저한테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5대5로 하겠대요. 5대5로. 집은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세금을 내야 되죠. 이때 어떤 세금을 낼까요? 어떤 세금? 그죠?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지분이 50%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증여가 되는 거야. 거기다 또 뭐 해야 돼요? 와이프가 가서 같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돼요. 자, 그럼 이게 50% 넘어간다 치면 3억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근데 증여세는 그런 게 있죠. 우리 부부는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그러니까 증여했을 때 그 배우자 공제가 기본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6억까지는 부부지간은 증여해줘도 뭘 안 낸다? 증여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데 10년 합산이에요. 10년 합산.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부부지간에 증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토탈 해가지고 6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3억이니까 그죠? 증여세는 안 내겠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죠? 근데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 얘가 3.5%잖아요. 3.5%. 그죠? 그럼 이 3억 원에 대한 3.5% 세금을 내야 됩니다. 3억이면 3.5, 350, 1,05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뭐 기타 부가세 좀 붙으면 뭐 한 1,200 가까이 나오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 같다 공동명의 한 번 하는데 그냥 훅 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훅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혹시나 공동명의를 하시는 우리가 세법상 공동명의가 단독보다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지방세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국세는 유리해요. 왜? 국세는 그 지분별로 나누거든요. 각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공동명의는 처음에 살 때 해야 돼. 살 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취득할 때 공동명의를 해야지 중간에 단독으로 해놨다가 중간에 공동명의 바뀌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아, 물론 뭐 돈 있으면 뭐 걱정입니까? 돈 있으면 야, 그까이 1,200 뭐 껌값이지 뭐 내고 그냥 공동명의 하지 뭐 이럴 거면 상관없고 그럼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죠? 상관없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가 몇 프로? 3.5%를 내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원시취득이라죠. 원시취득. 얘는 2.8%입니다. 원시취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최초취득이죠. 건축 같은 거 신축 등을 하시게 되면 뭔다? 2.8%를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분할 그래요. 공유물, 총유물, 합유물 분할. 각종 공유물 분할은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표준세율. 얘가 시험에 4번인가 나왔어요. 올해 2018년도 말고 작년 2017, 죄송합니다. 27, 작년에 2016년도죠.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표준세율로 옳은 걸 공유물 분할 시 표준세율로 옳은 걸 고르시오. 얘가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 나중에. 기본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거기 프린트에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본서 보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긴 없지만 세율에 이걸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긴 없지만 거기 프린트 제가 안 써놨는데 어떤 거? 주택. 그죠?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분 매매 등으로 취득했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세율이 좀 다릅니다. 원래 유상은 여기로 가죠. 그러면 주택이 농지가 아니니까 4%를 내야 되는데 주택은 예배에 있어요. 그죠? 얘는 어떻게 돼 있다? 이거죠. 6억 이하 주택. 그러니까 6억 이하 주택을 사시면 1000분의 10, 1%를 냅니다. 세율이. 그죠?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억 초과는 1000분의 30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매매로 샀어. 그럼 이제 6억 이하,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샀다? 그럼 취득세가 원래는 4%를 내야 되는데 6억 이하니까 얼마까지? 그래서 6억까지는 얼마네? 1% 내고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 사면 2% 내고 9억 초과는 3%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사실은. 그죠? 왜? 세율이 낮잖아요. 세율이.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주택을 유상거래일 때만 그래. 조심할 건 뭐냐면 주택을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신축을 하게 되면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 했을 때만. 왜 그러느냐? 이거는 왜 이게 규정이 있냐면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세율을 낮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려면 부동산 거래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부동산 할 때 토지 거래가 많이 되진 않죠. 주가 되는 부동산이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특히나. 그죠? 그러니까 주택이 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거래가 활성화돼야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을 하는데 그 주택을 매매를 많이 해야 활성화되는 거지 상속이나 증여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이래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려고 주택을 상속받으면 내가 세율을 낮춰주겠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빨리 상속하라고 그래요? 이번 기회 좋은 기회니까 이번 상속하시라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매매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유상거래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를 낮췄어요? 그죠? 그럼 취득한 사람이 옳거니 이번이 기회구나. 그래가지고 뭐요? 내가 이번 기회에 그거 살 거야 하고 딱 살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안 팔어. 왜? 양도세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사고 싶어도 상대방이 안 팔아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다? 세법을 바꿀 때는 뭐도 바꿔야 돼? 그죠? 양도세도 같이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양도세 가면 세율 파트에 가면 주택은 뭐다? 1년 미만이면 원래 남들은 50% 내는데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40%만 내면 되고요. 그리고 1년 이상만 되면 얘는 무조건 누진세율로 갑니다. 6에서 40%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뭐 계속 강조할 거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주택을 유상, 매매 등으로 샀을 때는 세율이 다르다는 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준세율 그럽니다. 표준세율. 요거는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보시면 얘가 지금 과거 취득세와 그죠? 등록세가 통폐합됐다 했죠? 그러면 지금 요 세율들 있죠? 요 세율들이 옛날 취등록세가 둘이 합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이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몇 프로? 2%.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매매를 하건 농지건 상속이건 증여건 원시건 무조건 취득세는 2%만 냈어요. 그러니까 뭐 매매냐 농지냐 상속이냐 증여냐 세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몇 프로? 2%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등기할 때 등록세는 세율이 다 틀려요. 왜? 걔는 매매냐 농지냐 상속이냐 뭐냐 이것 따라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 취득세 2%고 등록세가 그죠? 과거 등록세니까 그럼 여기서 몇 퍼센트를 빼주면 걔가 과거 등록세가 되겠습니까? 그죠? 취득세가 2%였으니까 2% 빼면 걔가 옛날 등록세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왜 4%예요? 취득세 2%, 등록세 2% 냈었다는 얘기죠. 그 얘는 왜 3%예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1% 냈었다는 얘기죠. 그죠? 왜 상속 2.8%예요? 취득세 2%, 등록세 0.8%를 냈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해서 두 개 더해서 4%, 두 개 더해서 3%, 두 개 2.8%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개정 전 취득세 세율은 하나밖에 없었다.
걔가 몇 퍼센트다? 그죠? 2%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건데요. 그리고 나머지 등록세. 등록세 때문에 얘가 종류가 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많이 기억을 하셔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었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보시면 되죠. 뭐 프린트는 뭐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과세가 나옵니다. 중과세. 자, 이제 얘가 표준세율이고 그다음에 중과세율 있죠. 중과세. 자, 우리 중과세는 5가지가 있습니다. 중과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겁게 과세한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추가로 과세한다. 그게 이제 중과세인데, 자, 5가지.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치성 재산 그래요.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을 사면 취득세를 무겁게 과세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사치성 재산의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별장 같은 게 있어요. 별장. 자, 5가지 뭐냐면 별장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그리고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야? 사치성 재산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별장이래요. 별장을 샀대. 그럼 별장은 사치성 맞죠? 왜? 설마, 야, 내가 사실은 월세, 이 사람 월세 살아, 월세. 월세 사는데, 야, 너는 새로 집 못 사, 월세 사니? 그러니까 뭐래.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실은 월세 살지만, 집은 월세인데, 나 양평에 가면 별장 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집은 집도절도 없는 자기 집 월세 살면서 주택은 월세 살면서 양평에 별장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 그런 사람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새는 월세 살면서 차는 벤츠 막 대여가 리스해가지고 타고 다니 이러니까. 근데 주택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벌써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요? 너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정도로 능력이 많으니까 그 얘기는 세금을 낼 능력도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넌 세금을 더 내라. 그래서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이 5가지가 사치성 재산인데 나중에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개 종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보통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별, 꼴, 오, 선, 주 이렇게 외워요. 별, 꼴, 오, 선, 주. 별 뭐요? 별장. 얘는 뭐요? 골프장. 오는 고급 오락장. 선은 고급 선박. 주는 고급 주택에서 별, 꼴, 오, 선, 주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니까 오선주죠. 이름이 오선주. 오선주 이렇게 돼 있죠. 여자 이름이네요. 그죠? 근데 호가 별꼴이죠. 별꼴. 그 뭐야? 성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얼굴은 이쁜데 성격은 안 좋다. 뭐 그런 뜻이죠. 별꼴 오선주.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보면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얼굴 이쁘면 또 성격이 안 좋고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5개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별꼴 오선주, 별꼴 오선주. 별 뭐가요? 별이 뭐라고요? 별장. 골은 골프장. 오가 뭐요?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5가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사치성 재산 그럽니다. 사치성 재산. 자, 이걸 사게 되면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거예요. 여기다가 표준세율. 그죠? 표준세율. 이거죠? 이거요? 표준세율. 그죠? 여기다가 이 말이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서 둘이 뭐한다? 합한다. 이렇게 됐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지금 저기 말한 4%, 3% 저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다 어떻게 한다는 거, 여기다 어떻게 한다는 거. 요 말이 나왔죠?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이었어요. 자, 이 말 나오면 중과 기준세율이란 이 용어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1000분의 20을 말합니다. 1000분의 20. 즉 몇 프로? 2%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언뜻 읽으면 또 중과세율하고 중과 기준세율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별의별 게 다 헷갈리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중과세는 무겁게 과세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에서 용어를 만들어서 얘는 몇 퍼센트를 말한다? 2%.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지방세 파트에서 뭐라고 나오면 중과 기준세율의 용어가 나오면 걔는 자동으로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야? 그죠? 2%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2%. 그러면 얘가 지금 몇 퍼센트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의 몇 배? 4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 8%. 그러면 얘네들 취득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기존의 표준세율에다가 몇 퍼센트를 더해 8% 더해서 중과세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별장을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그럼 세율이 어떻게 된다? 자, 표준세율이 얼마예요? 매매니까 농지 아니니까 얘 몇 프로? 4%. 그죠? 4%.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8% 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예요? 12%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장을 사면 취득세가 12%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1억짜리 별장이면 1,200 내야 되고 10억짜리 별장을 사면 어떻게 돼? 1억 2천이 취득세라는 얘기죠. 사치성이니까 세금이 왕창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별장을 상속받았다. 그죠? 그럼 얘 세율이 얼마예요? 상속은 저기 있죠? 농지 아니니까 얘가 2.8%잖아요. 그죠? 여기다 얼마를 더해? 그죠? 8%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10.8%. 무슨 말 얘기하시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렇게 하게 되는 중과세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왜 이거 설명하냐면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뭐 꼭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막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막 미리부터 막 처음부터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는 단계가 있어요. 한 번에 훅 해가지고 막 60만 부리면 안 돼.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60만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 제가 어제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그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막 자기는 들었는데 이해도 안 가고 막 죽겠다고 남들은 다 알아듣는데 이제 오지 3일 돼 3일 3일 듣고 뭘 알아들어요. 그때 또 한 분은 문제를 푸셨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수업 2주 했는데 그 교재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막 풀어가지고 문제 풀다가 이제 모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왜 그러냐고. 근데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좋긴 한데 초장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게 나중에 부작용 생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에 가서. 그리고 세법을 뭐 벌써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 민법개론을 열심히 하셔야지. 1차 과목을. 1차를 열심히 하시고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지금 11월 달인데 막 벌써부터 막 세법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야 좋지만 그게 또 꼭 좋은 건 아닙니다. 1차가 안 되면 결국 나중에 2차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이번 달 다음 달 이때는 집중적으로 1차 과목을 동영상을 참 많이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막 계속 해야 돼. 하여튼 막 10번이고 20번이 들을 수만 있으면 지금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 나중에 실력이 는다니까. 근데 막 그걸 막 벌써부터 막 세법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세법은 나중에 한 3월달, 4월달쯤 가서 그죠? 1차 잡히면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해요. 그 대신 이 수업 진행하는 동영상은 계속 들어야 돼요. 수업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밀려버리면 이제 쌓이면 못 들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근을 해야 돼, 개근. 그러니까 여러분 동강이 힘든 게 뭐냐면 못 들어요. 한번 조금 더 피곤하면 안 들어버려. 그럼 쌓여요. 누적이 되면 못 들어요. 나중에 막 6강, 10강 이렇게 늘어난다니까. 그게 그래서 동강을 하면 합격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 듣지, 학원에 가 수업 듣지 똑같이 정해진 시간 딱딱딱 들어줘야 돼요. 가능하면. 오늘 세법에 딱 든다 그러면 3강 딱 들어줘야지. 밀리면 다음에 내일 가면 다른 과목도 들어 6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근이 중요해. 개근. 개근이 뭔지 알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죠? 6년 개근 막 하면 상 주고 막 뭐 사전 주고 막 그랬잖아요. 6년 개근. 자, 근데 6년 개근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성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어떻게 애가 조그마한 게 8살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13살 될 때까지 어떻게 6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나. 인간미가 너무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인간미가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그죠? 일부러 학교를 좀 빠져줬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그죠? 그래서 개근상 안 탔지 일부러. 왜? 인간미가 없어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보세요. 자,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느냐? 그런 얘기죠. 결국은 얘는 왜 그런다? 개정적이 되기 전과 개정된 후 세율이 아까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치성계한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를 5배 중과세 했어요. 그리고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등기할 때. 그러면 취득세가 5배 중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원래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겠죠? 아까 몇 프로? 2%. 그럼 그게 5배면 얼마야? 10%.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10%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별꼴 5선주를 매매를 하건 상속을 받건 증여를 받건 무조건 취득세는 몇 프로? 10%. 근데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죠. 그러니까 얘는 매매니까 얼마? 2% 냈겠죠. 그냥 토탈 얼마 낸 거예요? 12%를 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도 얼마를 내야 돼? 12%를 내야 됩니다. 자, 이게 몇 프로? 매매? 12%.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는 몇 프로? 10% 냈어요. 10%. 똑같이. 그죠? 그런데 뭐는 등록세 중간 0.8% 냈거든요. 그럼 얘가 10.8%를 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지금도 얼마를 내야 돼? 10.8%. 그래서 얘가 복잡해진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이 배경이 이런 거니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은 별골 5선주 5개가 있는데 어쩌다? 근데 어떻게 중과된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에서 합한 세율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중에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5개 종류하고 요거까지.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입에 지금 안 붙죠. 당연히 안 붙죠. 몇 번 듣지도 않는데 이게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배경을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 이런 식으로 중과세가 된다. 그죠? 보시면 되죠. 사실은 중과세가 이제 얘 말고도 4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쓰세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뭔다? 공장을 뭐한다? 신설하거나 증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됐어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네 번째는 뭐 대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대도시 내에서 뭐한다? 공장을 얘도 뭐한다?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대도시 2개 있죠? 대도시 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점을 설치하거나 뭐 법인을 대도시 밖에 안으로 전입을 하면 그치? 전입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뭐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세율 자체가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배경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1번 아까 설명했죠.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여기 2번, 3번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돼 있고 2개, 4번, 5번이 대도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둘 다 세율이 똑같다는 얘기고 얘는 둘 다 대도시니까 얘네 둘이 세율이 똑같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2번, 3번은 세율이 똑같고 4번, 5번도 세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공부할 때 중과세가 5개지만 세율은 3개인 거죠. 그죠? 왜? 사치성. 그죠? 그 다음에 과밀 2개, 대도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과세가 나옵니다. 뭐 저거저거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외울 건 아니고. 그죠? 참고로 이 과밀억제권역은 있죠? 얘는 어디를 말한다? 얘는 수도권을 말합니다. 수도권. 자, 수도권이 어디를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서울. 그렇죠? 서울 맞죠? 자, 그럼 경기도 평택은 수도권일까요? 아닐까요? 경기도 안산. 이 수도권이죠? 왜?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어디?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공법 배우시면 그거 배우죠.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3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과밀 억제 권역, 뭐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이런 게 있어요. 가지고 과밀 억제 권역은 뜻이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과밀화돼서 과밀을 억제하겠다는 얘기죠. 뭔 얘기야? 지금도 살기 복잡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좁아 죽겠는데 거기에 또 뭐 공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니네 오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알면 돼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또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중과세나 표준세율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고 얘가 결국 원인은 뭐다? 개정 전후 세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프린트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쭉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공부 되신 다음에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요약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특례세를 하나 있죠. 특례. 자, 특례는 2개가 있어요. 얘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자, 특례 뭐가 있냐? 2개가 있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세율에서 빼기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중과 이렇게 돼 있어요. 특례가 2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해석하면 이런 얘기죠. 자, 얘가
과거에 뭐하고? 취득세하고 뭐하고? 등록세하고 합해진 거라겠죠? 그죠? 그잖아요. 지금 표준세율. 그래서 여기서 뭘 빼준대요? 중과 기준세율을 빼준대요. 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얘는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다? 2%. 그죠? 2%죠. 그 얘기고, 얘는 중과 기준세율인 게 얘도 몇 프로? 2% 이 뜻이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이런 거 보세요. 똑같아, 얘도요. 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했다 했죠? 자, 근데 보세요.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어요. 등기할 때 등록세도 비과세 받았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뭘 또 있어요. 취득세는 비과세를 받았는데 등록세는 냈던 애들도 있고, 거꾸로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세는 안 냈던 애들도 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따로따로 세금을 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두 개가 뭐가 됐어? 통폐합이 돼가지고 얘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취득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후 세율이 같아야 되는데, 자, 얘는 취득세도 비과세고 등록세도 비과세니까 얘는 뭐 하면 돼? 두 개 다 비과세니까 얘는 뭐죠? 비과세. 그러면 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얘들이 문제예요. 자, 얘네들은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만 비과세, 하나는 비과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따로 간 거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만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과거 취득세는 내지 말고 옛날 등록세만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윤리가 하는 거예요. 윤리. 왜요? 자, 여기서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 게 표준세율인데 여기서 뭘 빼줘? 2%를 빼주라는 얘기는 이거 빼주라는 얘기죠. 이거 2% 하나밖에 없다 했죠. 그러면 이 취득세를 빼주면 걔가 뭐가 남아? 과거 등록세 세율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세는 안 냈고 등록세만 냈었으니까 지금도 옛날 등록세만 내야 되니까 그런 애들은 윤리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만든 거고, 얘는 뭐겠어요? 얘는 취득세 내고 등록세 안 냈던 애들이죠. 그럼 지금도 뭐만 내야 돼? 과거 취득세만 내야 되잖아요. 그럼 과거 취득세 내는 건 일리가 한 거죠. 왜? 옛날에 취득세 내고 등록세 안 냈던 애들은 뭐만 내야 돼? 옛날 취득세만 내야 되죠. 그럼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 했다고요?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들으면 머리 지진다는 것 같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뭘 들어도 복잡하죠. 뭘 들어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 또 세뇌가 막 되기 때문에,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세뇌가 안 됩니다. 똑같은 10번을 하는데도 똑같은 10번을 듣고도 세뇌가 안 돼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대. 참 정신력 강합니다. 이런 때만.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면 돼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다. 결국 이것도 뭐 때문에 나온 거다?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세율이 같아야 된다. 출발점이 그거라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그 세율이 다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크게는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특례가 있습니다. 시험은 표준세율이 제일 많이 나왔고, 중과세율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이거. 사치성. 그리고 특례세율이 2번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은 그냥 세율이 이런 배경에 따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취득세는 뭐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거기 보면 프린트 보시면 비례세율, 누진세율, 표준세율 쭉 있죠. 얘는 대상에 따라 세율이 틀려요. 대상에 따라. 그죠? 대상에 따라. 그러니까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5개거든요. 그죠? 그럼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달라집니다. 근데 재산세 파트 세율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그죠? 잠깐 정리하면 되니까 이 취득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이거 설명하려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틀리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대상이, 그럼 참고를 한번 해볼까요? 지났는데, 재산세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항공, 그죠? 그러면 이 각각 대상에 따라 세율이 틀려요. 그죠? 그걸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산세 세율을 따로 이렇게 정리할 건 없습니다. 취득세 가장 중요합니다. 취득세. 그죠? 양도세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얘기니까. 양도세 보시면 거기 프린트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상에 걸리는 미등기는 몇 프로? 미등기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70%.
그죠? 이런 미등기 양도 전매하다 걸리면 70% 내고, 그 다음에 1년 미만 보유하시면 50% 세금 내시면 되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내시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누진세 들어갑니다. 6에서 40%. 그죠? 근데 주택하고 입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걔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택은 1년 미만이면 원래는 지금 위에 있는 부동산 등은 다 50인데 얘는 40%. 1년만 넘어가면 6에서 40%.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 할 때 설명했죠.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득세와 양도세, 다세율을 낮춰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거기서 주택과 입주권을 잘 보시면 되는 거죠. 작년 시험도 그게 주로 해서 나왔어요. 주택이. 세율이. 그죠? 그리고 뭐 기타 사항 됐고요. 그다음 비삼용 토지는 우리 비삼용 토지 아시죠? 비삼용 나대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한다? 얘가 누진세를 적용 대상이 되면 원래 6에서 40인데 얘는 10% 할증합니다. 그래서 16에서 50%로 가요. 근데 양도세는 세율 파트가 이번에 뭐 개정안에 또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확실히 정리할 건 아니고요. 기본 개념만 보시면 되고 여기서 6에서 40이라고 돼 있죠? 이거 우리가 누진세를 그래요. 누진세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6단계로 돼 있거든요. 6, 15, 24, 그 다음에 35, 38,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단계로 돼 있어요. 6%, 15%, 24%, 35%, 38%, 40% 이렇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이라고 하죠. 누진세율. 누진세율이 뭐예요?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래요. 근데 얘는 이제 금액 이게 6, 15, 24 이렇게 커지잖아요. 높아지잖아요. 뭐 때문에? 금액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뭐 보는데 뭐 이런 얘기죠. 이러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1,2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6%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과표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면 15%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4,600만 원 초과 8,80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그럼 얘는 24% 이런 식으로. 그죠? 8,800 초가 뭐 1억 5천 이하, 1억 5천 초가 5억 이하, 5억 초가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6, 15, 24, 35, 38, 4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 세율이 높아지죠? 6, 15, 24 이렇게 높아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율은요. 누진세율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앞에 이렇게 붙었어요. 초과누진이라고 돼 있어요. 초과누진.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걸 질문한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잠깐 설명하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자, 누진인데 초과누진이라고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1,2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10% 6%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3,000만 원이다. 화폐가 3,000만 원. 그럼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여기서 3,000만 원이면 여기 들어가죠? 그럼 몇 프로? 15%. 그럼 여기다가 15%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1,200만 원 초과되고 4,600 이하인 이 구간만 15%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뜻은 1,200만 원까지는 이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3,000만 원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1,200만 원까지 6%를 정한다. 6%. 그럼 6%가 얼마예요? 70, 그러니까 1,200에 6이 6이 72만 원이에요. 72만 원.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얼마? 여기서 1,200 초과되는 금액 얼마? 1,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초과되는 1,200 초과되는 초과되는 금액만 얼마? 15%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7,000이다 그러면 7,000을 24% 하는 게 아니라 그 7,000만 원 중에서 4,600만 원까지는 여기로 계산하고 그리고 4,600 초과되는 금액은 24% 그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가 이게 누진이 되는데 세율은 높아지죠. 이렇게. 그죠? 세율은 6에서 15, 24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근데 전체 금액을 누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액? 기준을 뭐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이름이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뭐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뭐 초과 누진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이거를 막 뭐 어떻게 바꿔가지고 시험에 막 맞았다 틀렸다 내진 않아요. 근데 개념상으로 볼 때 누진인데 다 우리는 뭘 배운다?
초과 누진세를 배운다 이런 거죠. 그럼 초과 누진, 왜 초과 누진이다? 전체를 누진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이름이 초과 누진세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여기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누진세를 말 나오면 다 뭘 말하는 거다? 그렇죠. 초과 누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 주자가 양도세입니다. 6에서 40%.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파시면 부동산을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거죠. 누진으로. 그죠? 그럼 그 과표 금액에 따라서 이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구간도 먼저 또 개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이게 개정된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뭐 42% 구간 또 늘리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고수득자한테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세율 파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취득세가 중요합니다. 취득세. 세 가지가 있다 했죠? 표준세율과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이 있다.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뭐다? 기본은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거기에 기반에 뭐 입각해가지고 그 기준에 있는 지금 표준세율 여기 있는 뭐 중과세율 특례세율이 나온 거다. 그죠? 그래서 표준세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중과세는 5개가 있는데 나중에 제목하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례는 그죠? 말씀드리죠? 2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재산세는 나중에 대상별로 뭐 기본서 강의 들어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주택 정도만. 그죠? 그 주택은 여러분 집을 팔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팔 수도 있죠. 그러면 팔 때 내가 보유기간에 따라 간다는 거죠. 1년 미만이면 40%만 내면 되고 1년만 넘으면 무조건 누진세율로 간다. 참고로 집이 자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그 중과세, 그죠? 2주택, 3주택 중과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 제가 이 질문을 또 봤는데 그 파리 대책 가지고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주택 갖고 있는 건 좀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 다주택 중과세가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돼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2주택은 플러스 10% 할증하고 3주택은 20% 할증하고 거기다가 뭐 장기부에 특별공제 안 해주고 이런 규정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럼 그 전에 팔면 되고 그렇게 그 중과세 규정이 전국에 다 공통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지역, 조정지역이랑 지정지역 거기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도 내려가는데 아래쪽에 있는데 그분도 오셔가지고 막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집을 4월 1일 전에 팔아야 되나 말아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거긴 해당성 없어요. 그 서울은 무조건 들어가는 서울은 무조건 해당되죠. 서울은 무조건. 서울은 이미 통과제가 하나 있죠. 서울 쪽은 뭐 그죠? 비과세요건 충족할 때 그죠? 비과세요건 충족할 때 간다. 1세대 1주택 2년 뭐 2년 거주. 8월 2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나중에 팔 때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주도 2년 해야 됩니다. 거주. 그 보유만 2년 하면 안 되고 그 보유한 기간 중에 거주도 2년 해야 돼. 여러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달라요. 그죠?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달라요. 자, 2년 보유란 얘기는 2년 보유란 말은요. 내가 집을 사가지고요. 내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입주를 못했어요. 입주 못하고 바로 전세를 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리고 2년 지났어. 그럼 난 2년 보유한 거예요. 왜? 보유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아도 등기만 돼 있고 시간만 흘러가면 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주는요.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상으로 따져요. 대표적인 등기부상이죠. 등기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 이렇게 따지고 거주기간은 뭘 가지고 따지냐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서울에 살고 계시면 이 규정대로 가면 8월 2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은 나중에 팔 때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부상 보유기간도 2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주민등록 전입시킨 전출할 때까지 2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보유를 2년 했는데 내가 그 집에서 2년 동안 안 살았다. 그럼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주는 들어가 사는 거야. 근데 걔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을 가지고 따지고 보유기간은 그냥 보유만 등기부상 명의만 내 앞으로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충족이 된다면 그만큼 강화된 거죠. 왜? 이거 없을 때는 내가 안 살아도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 팔면 되는데 이젠 그 집에서 네가 2년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강화된 거죠. 옛날에 있었죠. 사실은 이게 옛날 3년 부 2년 거주 서울에 있었는데 다시 부활한 거죠. 부활. 그죠? 그리고 나머지 중과세는 마찬가지로 조정지역만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7개 지역.
그다음에 부산 7개 지역이 있어요. 그죠? 뭐 성남, 경기도 성남 뭐 어딘가 뭐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산도 거기 지금 막 한참 막 투기 일어나는 데 있죠? 그쪽 7개 지역. 그리고 세종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일단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부산에 안 산다. 그리고 세종시에 안 산다.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통과되면 12월 달에 통과되면 뭐 그때 이제 반영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개정상은 되면 제가 따로 여러분한테 공지를 하든가 해서 수업할 때 반영을 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거기 지금 제가 언급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경기도도 7개 지역만 해당돼요. 다는 아니고 부산도 7개 지역만 돼요. 그리고 세종시는 들어가요. 그죠? 거기 아닌 사람들은 해당사항 없다. 신경 쓸 거 없다. 그런 거죠. 서울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전체 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6번의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 있죠? 그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